자, 안녕하세요. 20번 시간에는 5장 영상 분할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그 4장에 앞서 5장을 먼저 강의를 하는 이유는 4장 내용이 그 6장에서 다룰 내용과 연관성이 매우 높고 어, 굳이 그 4장을 먼저 배워야 여러분들이 3장을 먼저 배워야 여러분들이 4장을 먼저 배워야 5장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연관성이 크게는 없기 때문에 아, 그 5장을 먼저 강의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4장 공부를 강의를 따로 하니까 그 5장 이후에 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을 끝까지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은 좀 어드밴스 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은 내용들도 좀 있기 때문에 강의 진도상은 7장 또 많이 나가면 8장 정도까지 강의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영상 분할이라는 거는 이미지에 있는 내용을 이제 그 영역별로 나누어서 우리가 그 쪼개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쪼개는 걸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사람들이 그 시각적으로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계속 이 그 영상 분할 작업을 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정확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 어떻게 그 물체를 인식하고 그 시각 정보를 사용하는지를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자, 우선 이제 어, 그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이미지 정보에서 우리가 그 화소의 색상 값들, 그 다음에 명도 값들의 변화와 그 다음에 그 화소들 간의 거리 같은 정보를 이용해서 일종의 이제 그룹핑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영역 검출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이거를 이제 그 영역을 쪼개 가지고 그죠? 전체 다 보이는 것을 쪼개 가지고 그걸 이제 분석을 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영역 내에 이제 특징 정보들이나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빨갛다, 뭐 동그랗다, 반짝반짝된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그 텍스처 정보라든가 색깔 정보라든가 뭐 밝기 정보라든가 뭐 어떤 그 형태 정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입력을 받아서 이것이 어떤 물체일지를 우리가 추정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게 보고 빨간색이니까 저게 사과인가 뭐 딸기인가 뭐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뭐 이런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게 실제로 사과가 아니고 뭐 야구공인데 빨간색으로 뭐 색칠되어 있는 거다 그랬어도 처음에 얼핏 보면 여러분들이 저게 뭐 사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얼핏 보면.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어떤 물체인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원래 그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지식들 있잖아요. 그 사과라 그러면 여기 뭐 꼭지도 달려 있고 그 다음에 그 빨간 그냥 단순히 빨간색이 아니라 그 사과 가지고 있는 그 표피에 뭐 여러 가지 반점이라든가 약간 얼룩덜룩한 모습이라든가 어떤 생김새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분들 지식의 기억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부터 꺼내가지고 그 모델을 사용해서 얘를 다시 베리피케이션 하는 단계를 거치죠. 자, 그래서 이게 사과가 맞구나. 색깔이 이렇고 여기 반짝대고 텍스처가 이렇고 여기 꼭지도 달려 있고 자, 이거는 처음에는 사과가 아닌 것 같았는데 여기서 이쪽을 보니까 사과가 반이 잘려서 여기가 하얗게 보이는 거구나.
자, 이런 같은 것을 이제 반복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뭔지 파악이 안 되면 다시 그 정보를 이제 다시 화수 정보라든가 이런 특징들을 그리핑을 해서 다시 이런 걸 추출한 다음에 다시 판단을 하고 이 작업을 이제 몇 차례 반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현재 컴퓨터 비전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그 시각 정보를 해석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이거를 이제 컴퓨터가 사람 대신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요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람이 한 머리에 그 CPU의 클락이 대충 한 수십 뭐 30에서 한 60 정도 헤르츠로 동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 보통 이제 초당 뭐 30번 이상 바뀌는 거는 우리가 이 끊어지는 거를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 거를 바탕으로 내가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머리가 이 시각 정보를 받아서 해석하는데 필요한 시간적인 분해능은 대충 뭐 짧으면 한 10에서 많으면 한 100 정도 사이가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ms에서 100ms 사람에 따라서 좀 차이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과정을 한 뭐 네다섯 번 정도 반복을 하게 되면 거의 이제 그 수렴하는 인식 컴퓨터 비전의 그러니까 그 인간의 비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 비전은 이제 이 과정을 우리가 수행을 똑같이 할 수는 없고요. 일부의 동작만 현재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원래 영상이 있으면 요것들을 이렇게 분해를 하고 결국은 이제 사람 머릿속에는 이렇게 얘네들이 물체들로 쪼개져서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이 파프리카들이 이렇게 쌓여 있고 뒤쪽에는 노란색 파프리카가 있고 밑에는 상자가 나무로 된 상자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처음에 딱 봤을 때의 정보를 다시 자기가 알고 있는 이제 지식 같은 거를 사용해서 반복을 함으로 해서 이게 좀 더 그 컨피던스 레벨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영역으로 분할한다는 거는 여기서 의미 있는 영역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냥 물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그냥 영역을 분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분할한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 그 의미라는 건 뭐냐면 물체 단위로 분해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브젝트 단위로 우리가 분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색깔이 비슷하다고 같은 그룹으로 묶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빨간색 파프리카와 빨간색 사과가 섞여 있을 때 걔네들의 색깔이 비슷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어떤 오브젝트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빨간색 파프리카와 빨간색 사과를 분해해낸 그래서 의미 있는 영역으로 분해내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분할하는 작업과고 인식을 하는 작업, 그 인식을 통해서 다시 분할을 업데이트하는 작업이 반복적으로 일어남으로써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자, 컴퓨터 비전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그 반복적인 작업에 의해서 어떤 지식을 다시 반영을 해서 우리가 물체를 분할하는 이런 것들이 아직 구현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면에서 실제로 이론적으로 어렵고 구현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아직 잘 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영상 정보 처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영상 정보를 이용해서 분할을 하고요.
그 분할된 정보를 가지고 인식하는 이런 이제 그 두 개의 단계를 거쳐서 처리하는 것만 가능하고 여기서 다시 이거를 분할에 응용하는 이런 기술들은 아직까지 개발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인식의 능력은 거의 뭐 인간 뭐 한두 살 정도 수준의, 뭐 많으면 3살 정도 수준의 컴퓨터 정보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통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사람과 비교를 했고요. 최근에 와서 이제 딥러닝에서 이 오브젝트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기술과 세그멘테이션 하는 기술을 우리가 혼합을 해서 훈련을 통해서 객체 정보를 반영하는 그런 이제 기술들이 조금씩 나와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그멘테이션 결과들을 보면 한 3살에서 5살 정도 수준의 결과들을 얻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빨리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또 3살에서 5살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하지만 그거를 정교하게 한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런 수준이 된다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요런 스타일로 우리가 컴퓨터 비전을 우리가 발화해서 영역 분할을 그 기술이 개발이 되었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이 책의 영상 분할 파트에서 이제 다루는 이제 그 내용을 크게 그 3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이제 영상 분할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원리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개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수학적인 어떤 표현이라든가 터미널로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전통적인 방법인데 이진화를 통해서 연결을 우리가 이진화된 픽셀들의 연결성을 가지고서 영역 분할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K-민 방법, 그 다음에 민시프트 방법, 그 다음에 워터쉐더 방법, 이런 이제 살짝 90년대 초까지 주로 개발이 됐던 1990년대 2000년대 전에 주로 많이 개발됐던 방법들에 대해서 우선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이후에는 주로 이제 그래프를 이용한 방법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개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그래픽 이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 비전 하는 쪽하고 이제 연동해서 연구를 함으로 해서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도 우리가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나 그래프 시어리에서 사용됐던 알고리즘들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이 문제들을 이제 최적화 기법으로 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알고리즘들을 어떻게 우리가 비교하고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두 번째 시간에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영상 분할의 기본적인 정의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이미지를 n개의 겹치지 않은 영역으로 나누는 거다. 이런 이게 이제 영상 분할의 이제 정의가 되겠고요. 조금 더 수학적으로 들어가면 일단 영역 Ri와 Rj, 그래서 R1부터 Rn까지 n개의 영역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나눴을 때 이 걔네들 사이는 다른 영역 사이는 당연히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겠죠. 겹치지 않게 나눈다. 영역이 어떤 화소가 있을 때 요 영역에도 들어가고 요 영역에 들어가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영상 분할의 범위에 넣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화소가 뭐 이 영역에도 들어가고 저 영역에 들어가고 그런 것까지도 확장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는 이제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고 보통 대부분의 연구자들도 아직은 잘 다루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영역을 합치면 전체 이미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전 영역을 커버해야 된다는 거죠. 빠지는 화소가 있으면 안 된다. 모든 화소가 일단 어떤 영역에 일단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Q라는 함수는 뭐냐면, Q라는 함수가 요거는 이제 약간 추상적인 건데요. 예, 추상적인 건데, 어떤 거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것도 될 수 있는데, 어떤 Q라는 함수가 있어서, 그 영역에 있는 화소들을 집어넣으면 모두 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화소에 있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 각 영역은 이제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두 영역, RI라는 영역과 RJ라는 영역을 합쳐서 이 Q에다 집어넣으면 그 결과가 거짓된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두 영역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서 그 두 영역을 합쳐서 어떤 Q라는 함수에다가 어떤 평가를 맡기면 얘네들은 어떤 그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죠? 다른 두 영역은 특성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Q라는 함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좀 이제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고요. 우리는 이제 개념적으로 이렇게 분할을 할 때 이렇게 이런 걸 만족하게 되면 이게 만족하게 되면 우리는 분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Q가 어떤 함수냐, 어떤 함수고 그 결과로 그 Q를 만족하는 그 영역을 분할했을 때 그 영역이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이 사용하거나 그 다음 단계의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 얼마나 적합한 거냐에 따라서 이 영역 분할이 잘 됐다, 잘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첫째로는 이제, 이 n 값을, 그 영역을, 이미지를 나누는 그 영역의 개수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뭐 당연히 n이 너무 작으면, 이제 저분할이 돼 있으면, 필요한 만큼 영역이 구분이 안 되겠죠. 또, 너무 n이 크게 되면, 너무 오버 세그멘테이션이 돼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너무 상세하게 이제 분해가 돼 있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자, 이거는 결국은 이제 응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적당한 레벨의 영역의 분할이 이제 필요할 거고요. 이미지에 따라서도 이 적정한 n의 숫자는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컴퓨터 비전에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수학적이나 어떤 알고리즘적으로 제시를 하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보고서 결정해야 될 소위 말해서 이제 하이퍼 파라메터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제 알고리즘을 전체적으로 알고리즘의 특성을 결정하는 그런 파라미터를 우리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 그러는데 하이퍼 파라미터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그 영역의 개수 n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알고리즘이라도 n을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이제 비슷한 얘기가 되는데 사람은 주로 이제 그 선택적 주의 집중과 능동 비전을 가지고 분할 과정에서 고급 지식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집중해서 보면은 그 집중해서 보는 영역은 굉장히 세분화해서 우리가 영역 분할을 하게 되고요. 또 집중하지 않은 부분은 뭐 자세히 보지 않으니까 당연히 세분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운전한다 그랬을 때는 지나가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자세히 뭐 얼굴, 코 이렇게 분할을 하지 않겠죠. 그리고 대충 차례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할을 할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미팅을 나가서 상대방의 얼굴을 쳐다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세하게 쳐다보겠죠. 눈도 보고 코도 보고 이렇게 분할해서 많이 볼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지식 등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 차를 보고 저거는 뭐 현대차다. 여기는 뭐 폭스바겐 차다. 이거는 뭐 혼다 차다. 그러면서 이건 트럭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할을 해가면서 그것에 맞게 저거는 현대차인데 뭐 저기 뭐 벤츠같이 생겼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이 정보를 발전시키고 그거를 분할에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컴퓨터 비전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했고 이 분할 과정이 끝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인식의 단계로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그 인식을 한 결과가 다시 이제 분할로 이렇게 피드백되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 그렇게 잘 완성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실제로 이제 그 사람이 분할하더라도 이제 어려움이 이제 있는데 아까 그 하이퍼 파라미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컴퓨터에서는 이제 이웃 한 몇 개의 화서만을 보고서 자신의 영역이 내부인지 경계인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이제 그 물 위에 노는 이제 그 오리가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크게 보면은 고개 보면은 여기 이제 물이 있고 여기 오리가 있다 이런 것이 보이고 여기 조그만 새끼가 있고 이런 것들이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전체적인 정보가 없이 이 글로벌한 정보가 이렇게 글로벌한 정보가 없이 여기에 그 새의 그 깃털의 일부 또는 뭐 이렇게 잘라서 이건 너무 심한 거 같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거 같은 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올인지 뭔지 무슨 나무통인지 뭐 이렇게 요것만 받고선 여러분들 알기 힘들죠.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이게 어떤 물건, 어떤 동물이나 어떤 물체의 일부인지에 대한 정보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요거를 세그멘테이션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나눠야 될지 아니면 요게 오리라는 물체의 지금 목인데 여긴 까맣고 여기는 얼룩덜룩한 패턴이 다르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람이 하더라도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건지 그죠?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헷갈리는 게 여기 결국은 물에 반사된 부분이잖아요. 여기는 사실은 이렇게 나누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여기 패턴이 비슷하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뭔지 모르지만 그죠? 여기 까만색도 우리가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이 올이라는 정보를 갖고 있으면 그죠? 근데 우리가 요 화면 정보만 보고 이게 올이라는 게 없으면 올이라는 그 사실을 모르게 되면 요 까만 부분은 이제 제거해서 다른 영역으로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전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세그멘테이션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인데 그럼 이제 전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세그멘테이션 하기가 쉽냐? 또 그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글로벌한 정보를 어떻게 이 세그멘테이션 하는데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사실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예요. 뭐 딥러닝이니 어쩌니 해도 아직까지도 이거는 잘 풀리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접근하는 그런 어프로치들도 있긴 있는데 실제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잘 되지는 않습니다. 예? 글로벌 그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글로벌 컨텍스트라고 해야 되는데 글로벌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하는 그런 알고리즘들도 내가 그 논문에서 본 것도 몇 개 있는데 실제로 그 굉장히 제한적이고 생각보다 이렇게 동작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 영상에서 자, 우리가 이미지에서 대표적인 정보로 우리가 영역 분할에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대표적인 정보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일단은 그 오브젝트의 그 엣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영역 안에 화소들의 그 연관성, 유사성 이런 것들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특징을 사용해서 우리가 영상 정보를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엣지는 뭐냐면 일단 영역이라는 거는 앞에 설명했듯이 이제 화소 간의 유사도를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죠? 유사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화소들끼리는 같은 물체
일부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그런 사실로부터 우리가 그 영역을 이제 분할하는데 영역을 이게 얼마나 비슷하냐에서 따는 거고요. 자, 엣지라는 거는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영역의 경계에 해당하는 거죠. 영역 그러니까 다른 물체면 특성이 다를 거고 그 화소들의 거기서부터 나온 화소들의 특성이 다를 거고 따라서 그 화소들 간의 특성이 다를 거기 때문에 그 화소들 간의 어떤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봤을 때 뭐 밝기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어떤 텍스처 정보라든가에 따라서 봤을 때 그 부분에서 변화가 크게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엣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영역을 분할할 방법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은 이제 거짓 엣지가 아닌데 엣지로 판단을 한 경우 못 찾은 엣지, 그죠? 못 찾은 엣지는 실제로 경계인데 배경하고 물체하고 또는 다른 물체 두 개 사이가 색깔이나 뭐 이런 정보가 거의 비슷해서 우리가 그 경계를 제대로 찾지 못한 경우, 거짓 엣지는 이 물체 안에서 우리가 뭔가 노이즈라든가 아니면 물체 안에 워낙 그 뭐 화소라고 해도 뭐 항상 똑같지는 않겠죠. 그런 것에서 생긴 엣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그 바운더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패곡선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영역을 나누려면 우리가 패곡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 캐니 엣지 디텍터 같은 걸 사용하더라도 완벽한 패곡선으로 우리가 구성을 하지는 못하죠. 가능한 이제 연결을 하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서서도 우리가 캐니 엣지 디텍션 한 다음에 모르폴로지컬 필터 같은 걸 사용해서 이걸 일부 해결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허프 트랜스폼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모델을 우리가 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거를 역으로 적용을 해서 그거를 이제 추출해내기도 하죠.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역하고 지역 특성을 비교를 해보면 지역 특성이라는 건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직 안 배웠는데 지역 특성이라는 건 이제 그 좀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특정 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화소가 좀 그 주변의 다른 화소의 그 색깔 변화나 어떤 그 밝기 변화 같은 것들이 좀 이제 특이한 수학적인 특성을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눈에 잘 띄는 점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굴에 점이 있으면 굉장히 눈에 확 띄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도 사람들처럼 이마에다가 빨간 점을 하나 딱 찍는다. 그러면 눈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딱 빨간 점이 딱 눈에 띄는 것처럼 이렇게 특이한 화소들을 우리가 특이점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거를 이제 로컬 피처라고 영어로는 또 표현합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로컬 피처 포인트에서 시작됐을 것 같은데 그냥 대부분의 논문에서 로컬 피처 이렇게 영어로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지역 특징이라고 한글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사람은 이제 이런 이제 로컬 특징보다는 사실은 이제 영역 분할에 훨씬 이제 그 뛰어난 성질을 그 보입니다. 컴퓨터 비전은 사실은 이제 영역을 사용해서 뭔가 인식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역 특징을 사용한 방법들이 현재 훨씬 더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거는 이제 영역 특성이 뭐 정보가 없어서라는 것보다는 영역 특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수학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다음에 인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적합한 형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좀 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단순한 형태인 지역 특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닌데요. 예, 그래서 뭐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컴퓨터 비전 현재 알고리즘들이 이 영역 분할이나 이런 면에서 모든 경우에 내추럴 자연 현상에서
잘 동작을 아직까지도 안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션 크리티컬한 부분엔 이런 걸 사용을 아직 못하고 있고요. 대부분 특수한 조건, 그 다음에 단순한 연상, 뭐 공장 자동화라든가 문서 인식이라든가 뭐 자동차 번호판 인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람 얼굴을 인식을 할 때도 사람 얼굴을 어느 정도 각도에서 어느 정도 크기로 카메라에 그 갖다 댔을 때 그때만 인식한다던가 뭐 홍채 정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딱 그 어떤 그 규격 안에 딱 들어가야지 인식이 된다던가 이런 이제 그 알고 이런 제한 사항들이 이제 많이 이 조건이나 제한 사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자연스러운 자세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인식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뭐 조금 더 뭐 높게 보고하는 그런 논문이나 자료들도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대충 한 70에서 한 80%, 85%도 상당히 좀 높은 거고요. 이 정도 수준에서의 정확도를 현재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맨 처음에 가장 이제 단순한 케이스의 영역 분할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이진화를 배웠는데 이진화를 하게 되면 화소의 특성이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죠. 0이거나 1이거나 우리가 0을 보통 이제 백그라운드라고 얘기하고 1을 이제 포그라운드라고 얘기하는데 그 화소의 특성이 0 또는 1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해서 1인 점들을 모으고 0인 점들을 그죠? 값이 0인 점들을 모으면 우리가 그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진화를 사용한 다음에 그 이진화된 그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픽셀들을 묶어서 영상 분할하는 방법이 전통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 이제 이진화를 하고요. 이제 이진화를 한 결과가 이제 노이즈 같은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모르폴로지컬 필터를 적용을 해서 그런 형태학적으로 처리를 해서 노이즈라든가 바운더리라든가 중간에 있는 이제 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고 그 연결에 따라서 픽셀들이 연결한 것에 따라서 그 연결되어 있는 픽셀들을 모아서 그룹핑을 하게 됩니다. 이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로 해서 두 개의 세그멘테이션은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죠? 똑같이 그 포그라운드 1인 것들이 뭐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제 2진화가 아니라 이제 3진화 또는 4진화, 뭐 5진화 해야 되는 경우도 우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왼쪽에 있는 이제 영상은 보면은 이제 밝기 값이 크게 세 개가 있죠. 여기 이제 나무로 이루어지는 굉장히 어두운 값이 되겠고, 이 나무들은 이제 여기에 해당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그맣게 튀는 이제 달이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영역 분할 하려면 우리가 삼진화를 사용을 해서 이 빛의 그 명도를 우리가 세 가지 기준으로 여기 그죠? 여기 이렇게 나누면 여기 아니라 요쯤이 되나 보네요. 달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스레스홀드 사용해서 삼진화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과가 나오게 된다. 영역.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비슷하게 생겼지만 요거는 입력 RGB 또는 밝기 영상이고요. 이거는 삼진화를 해서 영역 분할을 한 거죠. 이건 영역 분할을 한 겁니다. 분할이 된 결과입니다. 그림 자체가 아니라. 근데 워낙 비슷해서 그래서 요런 영역, 요런 영역,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한 영역이 아니라 뭐 여기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한 영역, 뭐 여기가 한 영역 이렇게 해서 네 개 영역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삼진화에 그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이제 이런 거 같은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뭐 이걸 여러분들이 꼭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추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이 그룹핑을 하는 거죠. 화소를 그룹핑하는 알고리즘을 우리 계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 오추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평균값과 그죠? 각 그룹별 평균값과 그죠? 아, 분산을 계산하지 않고 그죠? 이 오추 알고리즘이 이제 했던 이유는 뭐냐면 분산 계산을 하지 않고 이 계산을 우리가 평균 계산하고 평균하고 그다음 웨이팅 그죠? 평균하고 웨이팅 W 이 두 가지의 값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이퀘이션을 정리를 해서 만들었다는 게 오추 알고리즘의 이제 강점이죠. 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얘는 이제 오추 알고리즘 원래 이진 오추 알고리즘은 스레스홀드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거를 확장해서 스레스홀드가 두 개인 3진화 알고리즘 만들 수가 있고 뭐 더 나가면 4진화, 5진화도 만들 수 있다고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알고리즘의 이제 목적은 이 스레스홀드 T1과 T2를 우리가 찾아내는 건데 요 비트윈이라는 그 베리언스죠. 이 베리언스의 결국은 무슨 베리언스냐면 그, 그 전체 베리언스인데 그죠? 각 그룹 1, 그다음에 그룹 2, 그룹 3. 그러니까 세 개의 그룹의 그 내부적인 그 베리언스 그러니까 얼마나 얘네들이 그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잘 모여 있는지에 대한 베리언스를 요거를 그 봅시다. 이거를 최대화 하는 게 맞나요? 최대화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최소화하는 알고리즘이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요거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그 평균값이라든가 그 다음에 웨이팅 값은 이렇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베리언스를 계산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 t가 하나 변할 때 이 평균값이나 웨이트 값은 그죠? t가 하나 변할 때마다 빠져나가는 걸 하나 빼주고 새로 추가되는 거를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계산이 덧셈 두 번 정도만 하게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계산이 쉽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기본 오추 알고리즘에서 배웠으니까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서는 이제 그 t 값을 우리가 1부터 해서 L-1까지 우리가 변화해 가면서 1차원 검색을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t가 두 개니까 2차원 검색을 해야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t1은 T2보다는 작은 게 당연하죠. 그룹을 세 개로 나눴을 때 요게 그룹 1과 두 번째 거를 나누는 기준이고 근데 요게 이제 세 번째 걸 나누는 기준이니까 요 관계는 이제 만족을 해야 되고 그거를 집어넣어서 T1은 1에서부터 L-3까지 T2는 T 플러스 1부 여기보다 크고 그죠? 얘보다 크고 여기 사이까지를 우리가 2차원 검색을 하는데 이거를 계속 바꿔가면서 요거의 최대가 되는 가장 큰 그 최대가 되는 그 T1과 T2 값을 저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그 이진 그 바이너리제이션 하는 알고리즘에 조금 이제 그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적응적 임계화인데요. 자, 이 전체를 하나의 스레스홀드를 가지고서 적용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전체가 그 조명이 일정하게 들어오고 물체의 특성도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어느 위치에 상관없이 일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밝기나 색상의 특성이 일정하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역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빛의
그 양이 왼쪽하고 오른쪽이 좀 차이가 있다던가 아니면 물체마다도 약간 그 위치에 따라서 색상이 약간 변한다던가 밝기가 약간 변한다던가 그랬을 경우에는 이 스레스홀드 값을 우리가 전역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어, 그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스레스홀드 값을 조금씩 박아가면서 우리가 처리하는 게 예, 바람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아메바인가요? 뭐 이런 이제 단세포 동물이 있을 때 이 단세포 동물이 존재하는 영역을 우리가 저기 바이너리제이션을 그냥 글로벌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그 적응적 방법을 적용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차이점을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어, 그 화소들의 값을 이용해서 이제 적응적 임기화를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할 합병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분할 합병 방법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그 어프로치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임계치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제 화소 단위로 우리가 그, 그 그룹핑을 나눈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연결된 점들을 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 그룹핑을 하는 방법이라 그러면 이제 이 방법은 이그 Q라는 함수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좀 쉽게 생각하면 이걸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밝기 영상이라 그러면 밝기의 베리언스라고 보시면 이제 가장 쉬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밝기가 균일하게 되면 이 베리언스가 이제 거의 0이 될 거고요. 이제 균일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색상이나 밝기 값들이 섞여 있으면 이게 이제 커지겠죠. 그래서 어느 스레스홀드를 이제 정해서 그거 스레스홀드보다 만약에 크게 되면 이 영역은 여러 개의 물체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좀 더 나누어야 되는 거고 더 분할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물체에 균일한 그 화소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분할을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런 개념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면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분할과 합병을 반복을 한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split 영어로는 split and merge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split and merge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제 스플릿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미지 전체에다가 이 Q를 적용합니다. 이 Q 함수를 적용해서 이 이미지 전체가 예를 들어서 뭐 단색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한 번에. 그죠? 더 이상 뭐 분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리언스 같은 걸 딱 구해서 봤더니 이게 어떤 스레스홀드보다 커요. 그러면 이 영역은 이 이미지는 더 분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자,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분할하냐면 이제 표준적인 방법은 이거를 똑같이 넷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 4개의 영역으로 나누고요. 자, 다시 그 각각 영역에서 Q 값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Q 값을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자, 적용을 해보니까 이 영역은 뭐 어떤 그 스레스홀드보다 작네. 그러면은 이게 균일하다는 거니까 그냥 남겨두고요. 자, 2번 영역도 뭐 균일하니까 그냥 내버두고 지금 좀 이게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하고 그쵸? 뭐 3번 영역은 우리가 해보니까 어떤 베리언스보다 커요. 그러면 이제 이걸 쪼개게 됩니다. 4개로 다시 4개로 쪼개고요. 4개로 쪼개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서브 영역을 각각 그 Q 값을 적용해서 계속해서 만약에 어떤 스레스홀드가 커면 계속 짜게 나갑니다. 쭉 짜게 나갑니다.
짜게 나간 다음에 자, 이렇게 만약에 짜겠다고 합시다. 짜긴 다음에 이게 이제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너무 많이 쪼개진 부분들이 생기겠죠. 너무 많이 쪼개진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바로 옆에 있는 영역하고 이 Q 값을 비교해 가지고 Q 값이 비슷하다. 그 두 개를 합친 부분이, 예, 그 두 개를 합쳐서 예를 들어서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요 영역이 잘려졌는데 요 영역하고 요 영역하고 이렇게 얘도 잘려졌어요. 이 영역하고 요 영역하고 뭐 요 영역하고 또는 요 영역하고 요 영역하고 요 영역하고 요 영역하고를 이렇게 비교를 해 여기 합쳐가지고 Q 값을 봤더니 요 영역이 예를 들어서 이 두 영역이 Q 값이 작네. 그러면 요 영역을 다시 합치는 거죠. 그래서 짜갤 때는 넷씩 잘라내고 짜게 내고, 그 다음에 붙일 때는 둘씩 붙여 나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적당한 형태의 그, 그 영역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앞부분은 그러니까 스플릿을 하고요. 일단 스플릿하고 주위에 그 영역들하고 합쳐가지고 계산을 한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합치는 거죠. 합병하는 거죠. 스플릿은 이제 밑에 따로 있네요. 스플릿은 일단 Q 값을 적용해서 만약에 그 값이 어떤 것보다 높으면 4개로 계속 작아 나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